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짚어보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갈 텐데요. 종목 상담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번호입니다. 샵 4989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고요. 샵 4989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유익한 다시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실시간 채널이 상단에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자, 코스피가 2082.51포인트입니다. 0.2% 하락하고 있고요. 4.15포인트 하락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전 시간대보다 살짝 빠져내려갔는데 보시면 2073까지 장 초반에 밀립니다. 이때가 중국의 GDP 속보치가 발표될 즈음이고요. 일단은 쭉 밀려 내려갔다가 발표가 6.2%가 나왔다. 예상치 부합한다 얘기 나오면서 다시금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2시 이후부터 조금씩 다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수급은 비슷합니다. 외국인 개인 팔고요. 기관이 삽니다. 기관은 전 주체가 소폭씩 골고루 여전히 사줍니다.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보시면 지금 1.34%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672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고 672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흐름 보시면 코스닥도 장 초반에 680선 유지를 하다가 그대로 무너져 내렸고요. 일단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쭉 흘러내리는 형국입니다. 좀 답답한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수급 보셔도 지금 답답합니다. 개인만 삽니다. 1,800억 원을 넘게 개인이 사주고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인데 기관은 거래소는 정반대입니다. 거래소는 전주체가 사주는데 거래소에서 기관이 코스닥에선 전주체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별로 안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9원에 딱 멈춰 있네요. 0.02% 하락, 20전 빠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는 그나마 좀 나은데 코스닥의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지금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루 흐름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호재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중국 쪽에서 경제 지표 발표에 의해서 추가 부양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살아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과의 어떤 무역 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역 분쟁이 지금 시장에서는 더 악재로 더 시장을 누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2분기 그 GDP 증가율이 전분기 6.4%보다 하락한 6.2% 잠정 짓게 됐는데 이제 경기 드는 우려가 재차 부각되면서 좋은 점은 중국 정부의 향후 추가 부양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 시장은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환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매크로 지표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세가 시장 코스피의 그 추가 급락을 막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 의한 시장에서의 좀 하락세가 큰 폭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 좀 전체적으로 봐야겠지만은 우선 여행주의 하락 그리고 어떤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하루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급락하고 있는 여행주 반도체 소재주들의 상승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은 지금 도전 비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 도전 비전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1분기 영업이익, 2분기 영업이익은 146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13%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5.6%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릴 이 도전 비전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이 대상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주가가 약간의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밑꼬리는 달고 올라가는 걸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대상에 대한 좀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 전분당 가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1,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한마디로 상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떨어지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하반기부터의 그 영업이익률이나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가 증권사를 통해서도 그 상승 여력을 좀 계속 갖고 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그 음식료 안에서도 저평가 종목을 꼽는다고 한다면 이 대상이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매수가 25,000원,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3,000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대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 마테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너무 안 좋은데 두 분이 좀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람 위원님부터 가볼까요? 네, 사실 이렇게 좀 지수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호적인 기업들, 또 업황들의 우호적인 것들, 또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현재 반영이 되지 않은 종목들은 저가의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SK네트워스입니다. 이 SK네트워스도 제가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되겠는데 SK그룹 계열사의 종합 상사로서 정보통신과 모빌리티, 상사, 그리고 워커힐, 호텔 사업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게 SK네트워스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나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이제서야 조금씩 반영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종속 회사인 SK매직이 이제 신제품 출시를 하면서 하반기에 이익 개선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아시아나 항공 메가 이슈가 산발적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메가 이슈는 재점화가 되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SK가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뽑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상승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 나온 내용을 보더라도 한 증권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웅진코웨이를 SK네트워스가 인수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SK매직이 현재 인수를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은 이어나가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웅진코웨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SK네트워스가 웅진코웨이를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렌탈 사업에서도 확대가 돼서 기대감도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현금 보유가 이 정도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자회사나 계열사를 매각을 통해서
이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SK네트워크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다시 한 번 더 펼쳐질 수 있고 기업에 대한 업황도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좋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관에서는 파란색이 거의 안 보입니다. 6월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파란색이 단 이틀밖에 없습니다. 매도는 단 이틀이고 순매수가 이틀을 제외한 모든 날 대량적으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연기금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여러 가지 기관 쪽에서 대량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가 저평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저가 메리트를 가지고 매집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한다면 기관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는 만큼 우리도 똑같이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이제 차트를 같이 보여드리면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이후로 상승세가 한번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40일 이동평균선 저항을 맞고 내려왔는데 아래에 올라오고 있는 5일 이평선을 굉장히 잘 지지해주면서 마치 이 종목이 단기 급등주인 양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아래로 보게 되면 25일선이 또 U자 형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간다라고 해도 이제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평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차 돌파돼서 240일 이동평균선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세가 한 차례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앞전에 나왔었던 거래량들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지금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증가한 적이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저평가인데 이 재무에 맞는 주가의 적정 주가까지 올라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도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단기적인 접근의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단기 접근으로는 6,000원, 손절가는 5,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처음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될 텐데 컴퍼니 K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컴퍼니 K는 사실 상장한 지는 그렇게까지 오래는 되지 않았으나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컴퍼니 K의 기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는 벤처 캐피탈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는데 특히 정보통신 기술, ICT와 바이오, 의료, ICT 제조 등의 세 가지 분야 기업에 90% 이상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 2010년도 11월 달부터 100억 원 규모로 결성된 방송정보통신 전문 투자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게 25일 날 청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금 대비 325%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내부 수익률을 본다라 하더라도 23.1%로 나타냈고 펀드 기준 수익률 5%를 당연히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성과 보수가 이 회사에 40억 원이 수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금 보유가 40억 원 이상 확보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 외에도 4분기에 50억 원 이상을 출자를 해서 1,200억 원의 펀드를 조성을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성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펼쳐졌었는데 그 이후로 꾸준한 하락세가 한 달 반가량 나타났고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잡으면서
상장했었을 때 저가 부근에서 반등을 잡고 바닥을 잡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위에는 25일 이평선이 현재 대기를 하고 있고 현재 돌파가 돼서 안정권에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이 어떤 게 있냐면 거래량이 이전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틀에 걸친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현재 대량 양봉이 두 차례 펼쳐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상승 전환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고 앞전에 거래량이 한 번 들어온 게 아니라 축구 골대 모양의 두 번 매집이 들어왔다. 매집이 있었고 다음에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쌍바닥의 형태를 잡으면서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상승 전환을 해서 다시 추세 상승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초기 단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12,000원, 손절가는 8,2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오디 SP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와 액정 표시 장치인 LCD 등의 검사 장비를 제조를 하는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는데 주요 거래처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에 나온 계약 내용을 보게 돼도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과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을 체결을 했는데 이 외에도 올해에 나온 뉴스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계약 체결을 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이익 개선감이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 최근에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주변 장치 제어를 포함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응용 카메라의 특허를 수론 완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기업의 산업용 소형 카메라와 유사한 작은 크기로 공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고 영상 처리 속도가 증가됐으며 향후에 좀 더 향상된 크린 등급을 구현하고 위치나 위험 요소 파악이 가능한 인공지능적 요소를 갖춘 산업용 장비보다 더 수월하게 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업에서 실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기대감이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올해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117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진행을 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도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영오 DSP에 대해서 매수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포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차트를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역시나 바닥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거쳤고 무려 2년여 동안의 하락을 버틴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올해부터 바닥을 잡고 조금씩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최근에는 거래량만 들어왔지 박스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래량이 연달아 들어왔고 지난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저 위에 있는 저항가 1,500원을 돌파를 해내고 있는 모습과 아래 이동평균선 25일 이동평균선도 바닥을 잡고 우상향으로 현재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거래량 분석으로만 본다고 했을 때도 이전에 거래량 나왔었고 주가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 나오면서 지난주 목요일날 대량 거래와 대량 양봉이 나왔었고 금요일날 조정, 그다음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거래량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좋게 장기 이동평균선인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제는 바닥으로 가기보다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로 가는 초입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는 1,3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S&T 모티브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S&T 모티브는 S&T 그룹 계열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되겠는데 뭐 샤시나 전장품, 에어백, 엔진 부품, 하이브리드형을 비롯한 각종 모터 등과 같은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GM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S&T 모티브를 2019년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의 기술력과 공급력을 GM에서도 인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전기차인 볼트 EV의 드라이브 유닛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HEV와 EV 모터 매출이 고성장해 있으면서 이 역시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의 소식을 보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현재 이 종목이 뽑히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중국 전기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할 계획이고 이에 중국 정책이 지원이 이어진다면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납품 물량이 자연스럽게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모터 매출이 19년도에는 3,527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2020년에는 더 증가한 4,027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기존의 가정의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추가적으로 수주나 판매 계획이 확인이 된다면은 이 추정치 또한 상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회사의 현재 수급 동향을 한 가지 같이 놓고 보여드린다면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굉장합니다. SK네트워크스와 마찬가지로 기관에서 연일 매수세가 큼직큼직하게 들어오고 있고 6월 18일 기준을 보더라도 파란색 매도한 날이 단 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관에서 역시나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 기관에서도 매수를 보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아니라 이 회사 역시 연기금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이 모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역시나 차트를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담을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이전에 나왔었던 대량 거래가 나왔고 대량 거래에 따르는 장대 양봉 이후에 꼬리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 꼬리 형태를 현재 메꿔놓은 모습으로 박스 형태를 현재 돌파를 해냈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월봉을 보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2014년부터 올라온 모습을 보게 돼도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88,500원까지 엄청난 1년 동안 올라간 모습이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그 자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55,000원짜리에 이 부근에서의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주가의 위치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 장기적인 측면보다는 단기적인 모습으로만 말씀을 드렸을 때 목표가는 53,000원, 손절가는 42,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루셜텍 또한 굉장히 낙폭과대가 심했었던 종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전부터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되겠는데 일단 기업 내용은
모바일 트랙패드와 LED 플래시 모드를 개발하고 생산한 다음에 판매까지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전 용량식 센싱 기술을 바탕으로 모바일 지문 인식 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연구 개발 특화 기업이기도 한데요. 현재 주력 제품인 이 지문 인식 솔루션이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모바일 기기에 탑재가 될 수 있는 소형 지문 인식 장치인데 현재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보안 솔루션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현재 지문 인식 모듈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중저가 핸드폰에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사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계열사를 매각을 했고 운영 자금 또한 12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하면서 현금도 현재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핸드폰에 지금 우리가 지문 인식 센서를 가지고 있고 이 지문 인식 솔루션을 모두 다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핸드폰뿐만 아니고 이제는 뭐 인공지능에 대해 들어가는 기기들도 지문 인식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음성 지원뿐만 아니라 음성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지문 인식을 통한 보안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따른 또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되겠고 최근 들어서 바닥권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운영 자금 120억 원, 자금 조달, 그리고 핵심 사업 역량을 위해서 계열사를 매각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바닥을 잡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봉을 줄여서 보게 되면은 고가가 어딘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 2017년부터 하락을 했다라고 쳐도 2년 동안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준 종목이 되겠는데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달에 대량 거래가 발생됐고 장대 양봉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이만큼 나타나지 않고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캔들만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부터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윗꼬리가 달렸고 이제 나와 있는 수렴되어 있는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를 해서 올라간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런 모습 봤을 때 크루셜텍이 바닥권에 있다는 거는 누구나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빠진다라고 해도 부담 없이 좀 잡아볼 수 있는 바닥권의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바닥권 탈출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더 크게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240의 이동평균선이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에 저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로 목표가는 24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1,400원을 목표가로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1,3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셜텍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주마태 대표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대표님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CJCGV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잘 아시다시피 멀티플렉스 영화관 관련 종목이죠. 동사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이 4,500억 원, 영업이익이 193억 원 나왔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7,10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2, 4분기나 영화 비수기여서 1, 4분기 대비 관객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2분기 전체 관객수는 5,400만 명으로 1분기에 5,500만 명과 유사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역대 2분기 중에서 최고 관객수 및 매출을 달성할 전망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영화 관객수를 물론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2분기까지 보여준 그 극장과 호황은 3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영될 영화 나란 말싸미 봉오봉 전투가 있는데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에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나란 말싸미, 그리고 1920년대 항일 독립군의 첫 승리를 그린 봉오동 전투가 현재 상황에서 주목받는 영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년 전 2016년도 터키 법인을 인수한 이후에 적자를 기록했고
작년에는 터키 화폐라고 할 수 있는 리라화가 189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주가는 평가 손실을 그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서 동반 하락을 했지만 이미 누적 2,300억 원의 평가 손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 터키 상황이 더 이상 주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차트를 보셔도 지금 일봉 61선 위에 안착을 이제 시도하는 과정에 오늘은 주가가 좀 눌림을 형성하고 있고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일봉 61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좀 저런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43,600원, 손절가는 35,4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가온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가온 미디어는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IP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홈 게이트웨이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한때 위축되기도 하였지만 반도체 선구매를 통해 하반기 실적 훼손 가능성이 낮으며 AI 제품을 비롯한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하여 계속적인 실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및 유럽과 미국향 셋톱박스 공급 증가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남은 분기도 그 기저 효과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 개선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작년에 다수의 경쟁 업체가 철수하거나 또 M&A를 통해서 셋톱박스 관련 사업을 축소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최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AI 강조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온미디어는 2017년 세계 최초 음성인식 AI 셋톱박스 기가지니를 내놓았고 작년부터는 SK 브로드밴드에 누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가형부터 프리미엄 제품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췄고 작년 말부터는 북미형으로 AP 라우터 등의 매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게 410억부터 450억 원 정도 사상 최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예상 매출액은 약 6,800억에서 7,100억 원입니다. 1사분기에 기록한 영업이익이 거의 작년 전체에 육박할 정도로 실적이 증대가 되고 있고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 최근 7, 8개월 동안에 주가가 3배 정도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간 그 가파른 주가 상승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5%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그간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적절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저가 1,200원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10,000원 초반대의 매수는 좀 적절한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G3BNT가 되겠습니다. G3BNT는 3개의 자회사를 통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안과 및 희귀질환 관련 신약 개발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첫 번째 자회사인 리젠트리는 안구거저증 치료제 RGN-259를 개발하고 있고 두 번째 리누스 테라피틱스는 수포성 표피 박리증 치료제 RGN-137을 그리고 세 번째 자회사인 오블라토는 교모세포종 뇌졸중 치료제 OKN-007을 개발하는 자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지난 5월달 신약 RGN-259 미국 임상 3상 첫 피험자 투약이 시작되었고요. 이번 임상은 미국 내 15곳의 안과 전문 병원에서 700여 명의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을 통해서 안구건조증 치료제 RGN-259의 상업적 경쟁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G3BNT가 개발 중인 신약의 치료 기간은 15일 정도로 경쟁사인 자이드라의 84일은 걸리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자이드라 대비해서 작용이 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부작용도 적은 데다가 대부분의 안구건조증 환자에 적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노바티스가 일본 제약사 다케다로부터 안구건조증 치료제 자이드라를 총 계약금 53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이라는 그 거액의 인수를 하면서 동사의 RGN-259 가치가 긍정적 이슈로 작용하고 있고요.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이라는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시가총액 대비해 지나친 저평가 국면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외 리서치 기관인 글로벌 데이터에서 동사의 치료제를 향후 예상 매출 1위에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잠재적 가치를 높게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지금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평균선들은 이제 정배열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요. 곧 241선 위에 121선, 또 121선 위에 61선, 61선 위에 21선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동 평균선에 결집되는 현황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든 위로든 아래든 폭발력인 그런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래보다는 좀 위로 더 긍정적인 작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35,500원, 손절가는 26,0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에코프로 BM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2차 전지 양극재 전문 기업인데요. 2차 전지 회사인 에코프로의 2차 소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신설된 기업입니다. 동사가 용이하는 사업의 전방 사업은 리튬 2차 전지 사업으로 2차 전지에 활용되는 양극 활물질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2차 전지용 양극재 생산을 시작한 이래 현재 업계에서 유일하게 하이니켈계 NCM, 곧 니켈, 코발트, 망간과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동시 보유한 기업입니다. 원형이나 각형, 그리고 파우치형 등의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고 전기차용 2차 전지 소재 생산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 최근 중국 업체와도 거래하는 등 거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NCM, 곧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에서의 최대 고객사는 단연 SK 이노베이션 할 수 있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통해서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의 경우 올해 연말 기준 EV용 전기차용 배터리 캐파가 5GWh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무려 4배가 증대되는 20GWh, 그리고 3년 뒤인 2022년에는 무려 60GWh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1kWh당 2kg의 양극재가 탑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SK 이노베이션은 내년도 4만 톤, 그리고 3년 뒤에는 12만 톤의 양극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내에 이 동사 에코프로 BM의 점유율을 50%로 가정을 한다 그러면 3년 후까지 SK 이노베이션 향으로만 6만 톤의 NCM 캐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외에 일본 신규 고객 사양 1만 톤의 NCM 캐파까지 감안하면 총 7만 톤의 NCM 캐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현재 확정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올해 말 예상 캐파 5만 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저점을 형성을 하고 4일 동안에 가파른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지금 이제 상장한 지는 오래된 회사가 아니지만 이렇게 실적 증대를 감안한다 그러면 최고점엔 74,000원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67,000원이 되겠고요. 손절가는 55,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종목 앤디포스를 소개하겠는데요. 앤디포스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용 양면 테이프 및 윈도우 필름 개발, 생산,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휴대폰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TSP용 양면 테이프 사업과 자동차 및 건축물 등의 유리에 부착하여 선택적으로 광선을 투과하여 에너지 효율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윈도우 필름 사업으로 구분하여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는 바이오 기업인 큐어바이오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큐어바이오를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큐어바이오라는 이 자회사는 김성훈 박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바이오 컨버전스 연구단의 일부 물질들을 라이센스 인하여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큐어바이오의 김성훈 박사는 ARS 단백질의 항암 및 각종 기능 등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한국 최고의 의과학 중 한 명인데요. 큐어바이오는 해당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ARS 단백질을 펩타이드화하여 현재 신장암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현재는 전 임상 단계이며 내년 하반기 임상에 진입할 예정인데요. 향후 바이오 컨버전스 연구단으로부터 우수한 후보 물질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일에는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부동산을 약 370억 원에 매각을 했거든요. 이 370억 원의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서 80억 원의 매각 차익을 거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있겠고요. 재무구조 개선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 재원 확충의 목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주가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 그 부동산 매각 차익과 관계되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각 차익으로 발생한 85억 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또 반영이 될 것입니다. 8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을 이 신사업에 집중해서 투자도 하니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6,100원, 손절가는 4,8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CGV부터 앤디포스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이가람 전문위원은 세원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원. 네, 제가 지난주에 세원 말씀드렸었는데 예. 세원이가 참 좋게 흘러가나 보다 싶었는데 오늘 좀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는 급락했죠. 영향을 좀 예. 받으면서 지금 3.8%대의 하락의 모습은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조금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때 뭐 말씀드렸을 때 단가보다 지금 현재 막판까지 밀리면서 4%대까지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고 지금 현대차에 대한 납품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종목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2,850원에서는 지지가 한 차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대응을 하기보다는 오늘 좀 지수 영향도 같이 받은 모습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반등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등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고가 돌파가 되는지 또는 다음 주에 이제 2,900원 이탈이 되거나 2,850원 이 부분이 이탈이 되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이탈 시에는 리스크 조절을 또 하시고 올라오게 되면은 올라오는 대로 역시나 좀 수익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원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좋습니까? 오늘은 영호디 SP라는 종목을 네.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고 코스피 지수 또한 굉장히 좋은 모습인 척은 하지만 종목들을 들여다보면은 상승 나가고 있는 종목은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 정도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인데 불구하고 이 영호디 SP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오늘 4.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고가는 9.7% 동안 올라간 모습도 오늘 보여줬습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저항을 뚫고 올라갔다. 1,500원의 저항을 뚫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고 오늘 발생된 꼬리 이 윗꼬리는 이제 이번 주 내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서 이 꼬리를 채우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앞에 나와 있던 물량을 소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어서 더더욱이나 단기적으로 이럴 때 시장이 약할 때는 강세 종목으로 수급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더 매집이 들어가기 더 쉬운 형태로서의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번 주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영호디 SP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호디 SP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주마태 대표는 에코프로 BM을 단기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어땠습니까, 흐름이? 지난번보다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지금 보합선에서 유지되고 있긴 한데요. 동사의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 증대가 가파르거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500억인데 올해 예상되는 것은 600억이 넘고요. 내년에는 2배인 거의 1,000억대 그리고 2년 후에는 1,400억대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최대 고객사인 SK이노베이션의 캐파 증설을 가장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겠죠. 6만 원대는 굉장히 적정가격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현재 6만 원은 영업이익 500억과 작년에 매출액 6천억에 가까운 매출액에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실적 증대를 감안한다 그러면 그 실적은 또 주가에 반영이 될 거예요. 오히려 저는 6만 원대가 굉장히 저평가된 저가의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 목표가인 6만 7천 원으로 무난히 달성할 수 있겠고 또 달성한 뒤에 또 눌림목이 발생하면 재차 추천하고자 하는 그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 네. 5종목 중에서 엔디포스를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매각 차익 발생한 80억 원의 부분을 자회사 큐어바이오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장암 치료제, 탈모 치료제 이 부분에 집중을 할 거라 하기 때문에 원래 영위하고 있는 전기전자 휴대폰 양면 트리플 필름 관련된 사업이지만 이와 같이 바이오 사업에 한편 더 집중을 하면서 매각 차익이 발생한 그 80억 원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가 부양이 되지 않을까. 오늘 같은 국가 전체의 하락 분위기에서도 3%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 기대감이 좀 반영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서 엔디포스를 추천드립니다. 네, 엔디포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오늘은 네. 일단 강세가 굉장히 크게 나간 종목들은 아무래도 반도체 일본 규제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나갔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와 별개로 핀테크 관련 업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은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되겠는데요. 이 종목은 아무래도 정보통신 기술의 진화와 또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좋게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반기에 핀테크 업종이 강세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올 상반기부터 증권가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현재 상승이 나타났다가 이번에 굉장히 큰 눌림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 되겠는데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올라온 종목이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사실 종목 선택을 하실 때 가장 이제 유리하고 좋은 배경이 뭐냐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찾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 모바일로 결제도 많이 하시고 무인기를 이용해서도 결제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홍대에만 가더라도 홍대에서도 이제는 결제를 사람이 하지 않고 밖에 있는 무인기기를 통해서 주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그만 소규모 업체에서도 무인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 모바일 시장에서도 모바일 결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핀테크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것이고 오늘 보더라도 주민등록증과 같은 이런 인증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핸드폰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 쪽으로 개발될 것이다라고도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핀테크 관련 종목들은 하반기까지 놓고 굉장히 좋게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NH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긴 장대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는데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내려온다면은 16,000원 부근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하반기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모든 물량을 다 시키기보다 지금 자리와 16,000원, 14,000원까지 분할로서 매집을 이어 나가신다면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의 핀테크 업종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마태 대표님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동진세미캠입니다. 네. 저희 오전에 발굴해서 이 종목을 드릴 때만 해도 5% 전후에서 움직였거든요. 지금 동시호가 상황에 이제 거의 상한가에 진입하는 상황입니다. 동시호가 전까지만 해도 한호가 낮은 17,550원을 기록하고 했었고, 그렇죠.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오늘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른 이유는 오늘만 오른 게 아니라 최근 2주 동안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사가 이제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용 강광액, 방리액, 세척액 등 전자화학 재료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한 이제 수출 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그 수출 규제 항목 중에서 이제 포토 레지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강광제예요. 동사가 만드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런 부분이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가게 되면 다음 주 내일도 이제 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이처럼 이제 수출 규제에 반사 이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보일 만한 상황인데 오늘의 특징으로 제가 이제 발굴을 했지만 또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매도의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를 보유하고 있는 분께서는 18,000원 초반
내일 계속 상승해서 그 같은 매도 기회를 준다면 18,000원 초반에 매도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징주 살펴봤고요. 종목 상담을 딱 한 종목만 좀 짧게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드림텍 올라와 있습니다. 0035번님의 드림텍 종목 11,000원에 비중이 20%다라고 들어와 있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좀 많이 내려왔고 이 종목이 신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드림텍은 2019년 3월달에 상장을 해서 굉장히 좋게 올라갔다가 이때 무상증자 이후로 현재 하락이 진행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기업 내용을 보면은 지문인식 센서 모듈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ADAS 모듈 등과 같이 굉장히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쪽 인식 관련 대우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차 밴더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며칠차 또한 굉장히 좋게 인식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처럼 지문 인식은 스마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 기기들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차량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바닥을 잡고 있고 업황이 우호적인가라고 봤을 때 우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현재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11,000원에 대한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은 손절하지 않고 매수가에서 매도로 현재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가 오게 되면은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리스크 조절을 위해서 모두 매도를 해서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텍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시황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2082포인트대까지 움직입니다. 일단 뭐 낙폭이 제한적이긴 한데 빨간불을 켜주질 못하네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장 초반에 좀 밀리다가 중국 GDP 발표 이후에 오히려 안도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집니다. 하지만 랠리는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급 주체 보셔도 뭐 수급 주체 자체가 기관만 사는 수급 형국이고요. 개인 외국인은 팝니다. 기관 전 주체가 여전히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은 올라가는 가운데 운송장비 지금 조정이 나오고요. LG화학이 0.73% 올라갑니다. 6위부터 12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빠지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 모두 올라가는데 좀 급하게 코스닥을 보는 건 아무래도 오늘 낙폭이 코스닥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지수 한번 보시죠. 0.1% 안쪽까지 그래도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데 중국 시장하고 너무 대조됩니다. 중국 시장은 낙폭 축소하면서 빨간불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엔 겨우 3시 이후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V자가 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낙폭을 이렇다 하게 드라마틱하게 줄이는 것도 아닙니다. 수급 주체 보셔도 수급이 변동이 없습니다.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팔고 있고 기관의 어느 주체도 아직까지도 매수로 가담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일 좀 힘겨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계속해서 빠집니다. 지금 3% 후반대, 2% 후반대로 빠지고 CJENM, 헬릭스미스 올라가지만 상승폭 제한적이고요. 펄어비스도 19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메디톡스가 3%대 하락, 휴젤도 0.82% 하락, 메디톡스는 어느새 40만 원 초반대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전 시간대에도 살짝 전해드렸다시피 아스달연대기 끝나면서 오히려 반등의 계기가 나오고 있고요. KMW 무섭네요. 이거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는데 2%대까지 하락장에서 상승폭 키우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도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자,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사실 장 초반에 좀 약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하면서 네, 시장 대응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중국 시장에서의 지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11시에 있기 때문에 이전에 큰 흐름은 안 나온다라고 주변 분들께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는데 11시에 이제 중국에서 GDP 발표됐는데 이전치보다는 약하게 나왔지만 예상치는 부합을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고정자산 투자하고 산업생산, 소매 매출은 증가를 했다라고 나타나면서 중국 시장은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하락이 1.2% 이상, 1% 이상 하락이었다가 플러스로 돌아선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가 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큼 올라가지 않고 하락 종목이 무려 1,600개에 육박을 합니다. 그 정도로 올라가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월등히 많았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올라갈 만한 큰 이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고 여러 가지의 기업들에 대한 업황들이나 실적들이 굉장히 좋은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이제 업황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마저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이 없다. 단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더라도 반사 이익을 얻는 종목으로 수급이 쏠릴 뿐이지 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올리고 있는 업종이 없다라는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라오게 되더라도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1220포인트를 넘어가기엔 굉장히 어렵겠고 그와 반대로 하락이 나와도 2040포인트를 이탈을 시키기엔 또 쉽지 않은 흐름으로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사실 이게 여기가 과연 저점일까? 지난주가 저점일까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라온다라고 해도 690포인트와 700포인트를 넘어가기에는 그만한 호재거리가 없어 보이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인데 코스닥은 그나마 외국인인 전기전자와 제조업에서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전멸입니다. 다 파란색에 매수를 들어오지 않다. 그만큼 코스닥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개별주 성향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접근을 해야지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가겠지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 되겠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만약이라도 이번 이슈를 타고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이 아직 전환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전략을 좀 많이 하시는 전략을 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네, 중요한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자리 잡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정치권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뚜렷한 방향성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일본이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비난하고 할지언정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중국의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정치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지금 내재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이 여전히 신용으로 주식을 많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금도 줄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 부양이 참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수금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개인들이 아직도 탐욕으로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주가 부양 크게 일어나지는 기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적절하게 현금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 이런 흐름이라면 한 번 더 주가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탐욕으로 매수했던 신용과 미수로 매수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털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지수 정리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2% 내렸네요. 동시효과에서 별 변동 없었고요. 2082.48포인트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이 오늘 종일 문제였는데 그래도 낙폭을 1% 안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0.94% 빠지면서 674.79포인트에 675 조금 못 미쳐서 마감이 됐고요. 환율 확인해 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전 올랐네요. 1179원 3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종목들 들어와 있는데 이번 종목은 4642번님의 APS 홀딩스입니다. 9,050원에 비중 10% 들어와 있는데 주마태 대표님부터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AP 홀딩스 종목 ASP 홀딩스죠. ASP 홀딩스. APS 홀딩스입니다. APS 홀딩스. APS 홀딩스요. APS 홀딩스입니다. 오늘 7% 정도의 급등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APS 홀딩스 제가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봤던 것 같은데 APS 홀딩스 지난번 금요일에도 제가 약간 말씀을 언급했던 종목이고요. 오늘 또다시 이제 종목을 또 언급하게 됐는데 오늘 7.6% 상승이 나왔고요. 동사의 경우는 지속해서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데 아마도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될 겁니다. 주봉상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120주선에서의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지금 7% 상승에서 또 추가 상승을 보기보다는 보유 비중을 절반을 덜어내는 전략이 필요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700원대에 50%의 비중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8,000원 넘어가면 전량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주봉의 120주선은 처음으로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이 저항대를 무시하고 계속 지속해서 상승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120주선을 터치한 것이 거의 지금 1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무시하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7,700원대에 50%의 물량을 비워내고 그다음에 다시 8,000원대 상승이 나온다면 8,000원대는 전략 모든 비중을 정리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PS 홀딩스 일단 뭐 매수 가격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갑니다. 3296번님의 후성 종목인데 7,800원에 비중 15%. 지금 이게 엠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떠 있을 정도로 후성이요? 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한가가 갑자기 지금 진입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1조 원대네요? 예, 시가총액이 지금 7,800억으로 나타나는데 전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더 올라갔을 겁니다. 1조 187억 원 잡힙니다. 네, 지금 1조가 넘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겠는데 거래량이 오늘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일본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 종목으로 뽑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인데 월봉 거래량을 보면은 최근에 이만큼의 월봉 거래가 나온 적이 2006년도 이후 처음입니다. 2006년도 이후 처음으로 이런 후성이 제대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개인들뿐만 아니고 지금은 상승 나가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강세 종목으로 모든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상한가를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시가총액이 너무 더 크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와도 더 크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내일 아마 조정 파동이 한 차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윗꼬리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는데 그 이유가 월봉을 보게 되면은 작년부터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의 물량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온 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분명히 내일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간 대형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날 수 있어서 전량 매도를 하기보다는 내일 아마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 비중 한 3분의 2나 50% 정도는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수익 매도 실현을 하시고 그런 난 다음에 10,000원 이탈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 위에서 고가누리 패턴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수익 실현하시고 내일 갭 떠서 11,500원 부근에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근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을 보면서 가지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오늘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시가총액 1조를 돌파했고요. 다음 종목은 4568번님의 코아스 종목입니다. 코아스 1,480원에 비중 30%. 주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코아스 1,480원 매수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 그리고 지난 금요일과 목요일 좋은 상승을 가져왔고요. 오늘 2%대의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본 그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 저항값이 이제 1,700원대가 되겠는데요.
1,750원 1차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고 두 번째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2,100원대입니다. 1,750원과 2,100원 이 두 자리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420원, 손절가 1,420원. 그러니까 1차 저항가 1,750원과 2차 저항가 2,100원 이 두 자리를 기억하면서 대응하시고요. 1,420원 손절가를 꼭 이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아스의 손절 라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 종목이네요. 한화 33,000원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40% 7495번님의 지금 종목인데 한화는 뭐 이슈가 사실 그 아시아나항공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이렇다 할 건 없죠 지금 당장은. 그렇죠. 네, 예.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는 하나라는 종목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지주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종목 좀 같이 봐야 됩니다. 뭐 하나생명과 하나에로스페이스, 뭐 하나케미칼 같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같이 봐야 될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하나의 주가의 모습을 하나생명을 보여드리면요. 생명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하나생명도 바닥권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 대비로 봤을 때 하나생명뿐만 아니라 한화 이 종목 자체도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저평가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케미칼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케미칼 자체도 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다가 지금 다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나케미칼이 다시 상승 추세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하나 역시도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 요 매수 주체를 보게 되면은 기관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더군다나 금융투자가 아니라 연기금에서 꾸준하게 저가에서 매수를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빠진다라고 해도 더 이상 이제는 부담되지 않을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매수가 대비 좀 많이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 매수가가 지금 33,000원대에 있으신데 이 종목은 장기 투자를 한다. 라는 개념으로 내가 이 자금을 은행이나 은행 적금이나 또는 펀드에다가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게 되면은 언젠간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좀 마음이 급하다, 자금에 빨리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과감하게 이제 요 부근에서 이 전저점 25,000원 이탈 시에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28,000원 반등만 보여줘더라도 이 부근에서는 매도를 보신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난 장기도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매수가 저는 올라올 거다라고 봅니다. 내년까지 놓고 보면은 올라올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도 괜찮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매수가에서 매도를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 한화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매수가가 도달을 했을 때 지금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매도하는 전략을 세우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역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만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고요. 9171번님 47,250원에 비중 30%. 주 대표님, 삼성전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제가 갖는 기준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삼성전자는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이고 결국 지수의 흐름과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죠.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된다 그러면 보조지표인 RSI라든지 MACD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이버전스를 하면 지수 또는 주가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지표는 하락하는 거죠. 지금 RSI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 이제 4월 17일 날 고점을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지표는 하락을 했고요. 지금 또 최근에 오늘 장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전고점은 지금 47,400원입니다. 현재가는 46,450원이고요. 근데 47,400원 전고점을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지표인 RSI는 그 부분을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상승을 해도 또다시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폭넓게 손절가를 잡아드린다 그러면 이제 41,000원대, 41,000원대까지 보고 이제 손절가를 잡아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 10% 하락 부분이겠죠. 그렇게 되면 지수는 2,000포인트가 너무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고점을 뚫고 지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10% 하락 구간이 저 아래까지 가기도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박스권 부분으로 봐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입장에서의 그냥 5만 원 이상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47,400원 전고점 넘어가도 또 그 전고점이 또 47,600원 이런 고점들이 계속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절반 정도의 비중은 털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수 측면에서는 2,000포인트를 깰 수 있는 그건 아주 불안한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47,000원이 넘어가면 50%의 비중은 일정 부분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워낙에 관심이 많고 시가총액에서 1위를 차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게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쯤에서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와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